오늘의 심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1940년에 출판된 이태준의 문장 강화라는 책은 글쓰기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그러나 그 책을 읽고 있으면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차려진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는 기분이 듭니다. 저자는 글을 쓴다는 것은 곧 마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태준은 문장을 다루는 법을 가르치면서도 그 밑바탕에 흐르는 정서와 배려를 같이 전달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의 강의를 따라가다 보면 마치 선생이 곁에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독이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글이란 간결해야 한다. 군더더기를 빼라 같은 조언들이 훈계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속에 더 좋은 글을 쓰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이 녹아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 문장을 쓸 때에도 독자가 편히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그의 가르침은 결국 사람을 향한 온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글은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하지만 좋은 글은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정갈한 백지가 주는 평온함처럼 군더더기 없는 문장은 따뜻한 쉼을 줍니다. 이태준이 강조한 간결함은 단순히 짧은 문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만 남기는 배려의 태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문장 강화의 모든 문장은 간결합니다. 간결하지만 단조롭지 않고 편안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가끔 번역이 이상한 책을 읽거나 지나치게 어려운 문장으로 된 책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분명히 집중해서 읽고 있음에도 글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 여러 번 문장을 반복해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장 강화를 읽으면서 문장을 2번 읽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그의 문장을 통해 단정하고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문득 그의 문장은 조선 백자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태준이라는 이름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수년 전 성북동에 있는 그의 고택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고즈넉한 한옥은 편안하고 아늑했습니다. 그는 그 집에 수연산방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는 오래된 벼루가 있는 산속의 작은 방이라는 뜻입니다. 문득 집과 이름과 그 주인이 모두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 날 시에는 지용, 산문에는 태준이라는 평을 읽었습니다. 정지용의 시 향수는 잘 알려진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그러한 정지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작가로 이태준이라는 이름을 다시 들으니 반가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고택이 다시금 떠오르면서 그의 문장 역시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나 생각만 하고
막상 실천에는 옮기지 못하던 중 다른 곳에서 그의 이름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책을 읽던 중 마치 의논이라도 한 듯 글쓰기의 스승으로 이태준을 추천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 이제는 그의 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자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고택에서 시작된 만남이 드디어 그의 책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막 문장 강화의 마지막 장을 덮었습니다. 그가 작품 활동을 하던 1930년대를 떠올려 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한자로 글을 쓰는 것이 아직 존중받던 시기였으며, 미래를 바라보면 일본어로 글을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한 시기였습니다. 그에 비해 한글은 아직 뛰어난 작품을 많이 내놓은 문자가 아니었으며, 앞으로의 전망 역시 밝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라면 많은 이들이 한자어의 전통을 유지하던가 아니면 일본어를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이태준이 선택한 것은 한국어였습니다. 아마 그 당시 그는 허허벌판에 서 있던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태준은 한자어에 토를 다는 수준으로 사용되던 한국어를 순식간에 세련된 언어로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한글을 만드신 분이 세종대왕이라면 한글로 문장을 만든 분은 이태준이라는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책 속에 담긴 그의 강의와 그가 선별한 당대 작가들의 탁월한 예문들은 한국어로 만든 문장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위대한 컬렉션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저는 문장 강화를 글쓰기 교본 혹은 논술 지침서로 읽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오랜 기간 소외되어 온 우리의 언어가 가장 어두운 시기에 다시 생명을 갖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어느 문학가가 정성을 다해 써내려간 밥상 같은 책으로 읽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태준 선생님 덕분에 저는 그 따뜻한 밥을 오늘도 배불리 먹습니다. 이태준의 문장 강화에서 글의 퇴고에 대한 부분을 오늘의 문장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든든히 지키고 나갈 것은 마음이다. 표현하려는 마음이다. 인물이든 사건이든 정경이든 무슨 생각이든 먼저 내 마음속에 들어왔으니까 나타내고 싶은 것이다. 문장을 위한 문장은 피 없는 문장이다. 결코 문장 혼자만 아름다울 수 없는 것이다. 마음이 먼저 아름답게 느낀 것이면 그 마음만 여실히 나타내어 보라. 그 문장이 어찌 아름답지 않고 견딜 것인가.
낭독을 마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